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을 사도록 권유하는 지산부자TV의 이종현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주식, 채권, 복권, 부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업을 잘 하는 게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좋은 집,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사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는데 뒷심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건물에 입주하여 사업하기에도 참 좋고 또 임대하여 월세를 받기에도 적절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PPT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라는 PPT 자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어, 첫째,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인 정의는 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조금 쉽지 않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기 서울의 구로 지역이나 가산 지역 또는 영등포나 성수동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검정색 유리로 된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집합 건축물 그렇게 생긴 집합 건축물을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차차 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좀 보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및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건물을 아파트처럼 지어서 그곳에서 어, 대규모 산업 집적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만들었다. 다음은 국가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로 한 곳에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어놓고 중소기업을 발달시킨 다음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요즘은 지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과거에 아파트처럼 생긴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장이라기보다는 사무실로 쓰여지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습니다. 외관상 일반 오피스 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건물은 큰 차이는 없는데 지사는 지자체나 산업단지 공단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입주 업종에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구성은 산업시설과 업무지원시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은 대략 80% 정도까지 가능한데 일반 오피스는 50, 60, 70%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금 혜택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요거는 뭐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뭐 모든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으니까 일단 있는 정도로만 제가 적었고 관리비가 또 저렴하다. 관리비는 5,000원에서 7,000원 해서 일반 오피스 빌딩에 비해서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지식산업센터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넓은 땅 중에서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 약 8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80%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외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요. 서울 지역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대략 6개 자치구에 95% 정도가 집중화되어 있다. 여기 송파구, 성동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이런 지역에 많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곳들에는 어쩌다 몇 개씩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구에 한 개도 없는 구도 있고요. 한 개도 없는 동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있는 데만 있습니다. 자, 인천과 경기도 지역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대략 서쪽과 남쪽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산이 많은 동쪽이나 북쪽 지역에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분포를 보면 고르게 시흥, 인천, 부천, 성남, 안양 고르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면 어떤 땅에다 지을 수 있느냐, 용지가 있는데요. 아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구로, 금천, 성동, 영등포, 송파 이렇게 6개 구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런 곳들은 대개 중공업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몰려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녹지 지역에 짓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용적률 높지만 업무 판매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지사는 맞지 않고,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낮아서 그렇고, 주거지역은 용적률 좋은데 토지 가격이 높아서 지산 짓기에는 수지가 조금 더 안 맞을 수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준공업 지역에 많이 지어지고 있다. 외곽 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 많이 짓고 있고요. 자, 2021년도 지산의 분양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저금리의 영향으로 투자자금이 지산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공급 제한과 수요 규제로 인하여 대체 상품이자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인 지산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나 임차인 수요보다는 투자 자금이 선행하여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을 눈치챈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주택시장의 규제 이후에 지산시장에도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시설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에 있는 산업시설, 자동 드라이빙이 되죠. 호실 앞 주차장, 호실 앞까지 차가 올 수도 있고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지상층 산업시설에 또 드라이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6층이나 5층까지 대개 자동차가 올라가서 주차도 하고 물건도 상하차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드라이브인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그 산업시설로 인정이 되면서 사무실로 쓰면서 화장실도 있고 복층도 만들어서 휴게 개념으로 침대에서 좀 누웠다 와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라이브 오피스라고 합니다. 이건 특이하게도 기숙사는 이 지원시설로 들어가는데 이 라이브 오피스는 산업시설로 들어가서
대출이 약 80%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살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시설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런 사무실, 여기 사무실과 여기 지원시설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지원시설 내 사무실, 요 3번에 요거는 업종 제한이 없으나 이 산업시설 내 사무실은 업종 제한이 있다. 요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시설이 크게 지원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대출이 대략 60%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구성을 또 보면 창고, 지상창고, 지하창고 이렇게 되게 지하에 많이 있죠, 창고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통상 상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에 들어가고 대출은 그렇게 60% 정도 된다. 지원시설 내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업종 제한이 있는 산업시설 내 사무실로 못 가는 업종인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법무사, 무역회사 이런 회사들은 여기 지원시설 내 사무실 내 와서 사업을 하면 되겠고, 기숙사도 있습니다. 그 건물 위층이나 또는 독립된 건물로 기숙사를 지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근로자 등이 관리비 낮게 또는 이동거리 적게 해서 여기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기숙사라고 합니다. 오피스텔과는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쉽게 말해서 뭐 헬스클럽 이런 것들도 이 지원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박희성 대표라는 분인데요.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되어, 자,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책을 출간하게 되어 제가 같이 사진 한 장 찍었고,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용해서 씁시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갖다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송으로 이렇게 이론 중심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 요거 지산에 대한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기본적인 지식. 이런 거를 하는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현장과 관련된 현장 여기저기 현장 많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대한 정보도 보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산을 이렇게 사서 사업을 영위해 보신 분들, 시립주에서 사업을 영위해 보신 분들,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해서 그 월세를 이렇게 받아 보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거를 이 세 가지로 저는 제가 이제 한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좀 더 양질의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